잘 지냈나? 소리가 오구짠이요. 3개월 동안 옥장판 산 하나. 구독 고맙다. 어서 오거라. 오랜만이다. 아무래도 그날의 오류였던 것 같군. 다들 잘 지냈나 하나? 그렇군. 뭐 잠깐 테스트해보려고 켰다. 저번 방송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나 싶어서 말이야. 저번에 아무래도 일시적으로 오류가 생긴 것 같군. 그날 잠은 다들 잘 잤나? 기가 약한 건지 아닌 건지. 뭐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뭐 다들 기분 탓일 거다. 그런 이야기가 효력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나야 뭐 잘 잤다만 애초에 잡귀가 나한테 뭘 할 수 있을 리가 없지. 뭐 그날 잠시 안 좋은 기운이 계속 들어오긴 했지만 그것도 이야기할 때 잠시뿐이지. 아무래도 귀신은 자신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좋아한다고 하지 않나. 원래 그런 법이다. 그런 이야기에 영향이 있는 녀석들은 보약을 하나 지어먹는 게 어떤가? 뭐 애초에 어느 정도 그런 걸 믿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군.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 믿는 만큼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다. 카페에도 글을 써놨다만 뭐 너희들도 그런 경험을 겪었거나 이상현상을 익혔다면
이상 형상을 겪었다면 탭을 하나 만들어뒀으니까 후기를 한번 너희들이 이야기를 좀 들려다오. 날 잡아서 한번 같이 읽으면서 그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지. 물론 내가 정답은 아니지만. 뭐 자신이 직접 겪지 않은 인터넷에서 본 괴담이라도 뭐 상관은 없지. 자신이 무섭게 읽었다던가 재밌게 읽었다던가 그런 걸 내가 읽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뭐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읽어준다는 건 아니고 좀 나도 아무래도 읽는 방식이라던가 그런 게 좀 맞아야 되니까 좀 선별해서 전체를 다 읽어줄 순 없다. 그렇다고 해서 막 마구잡이로 올리면 안 된다. 내가 다 못 읽을 거니까 말이야. 헛수고를 하면 안 되지 않나? 아무래도 괴담이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그나마 좀 유명한 괴담이라면 병철의 이야기라던가 좀 그런 것들이 유명하지 않았던가. 지금 읽어보면은 뭐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지. 이전에 유명했던 그런 공포 이야기라던가 괴담 같은 거를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순진해서 믿었지만 지금 다시 읽어보면 그 무당은 오래전에 어쩌고 하면서 그냥 끝나버리지. 항상 레파토리가 똑같다. 시시하게도 말이야. 장편이어도 상관없다. 귀신은 안 나오는 현실 괴담 같은 것도 괜찮나요? 당연히 괜찮다. 귀신이 나오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겪은 그런 괴담, 무서운 이야기. 원래 귀신보다 망자보다 무서운 곳이 산자라고 하지 않았던가. 뭐든 괜찮다. 어서 오거라. 원래 망자보다 산자가 더 무서운 법이지. 예를 들어서 폐가를 갔더니 귀신을 마주치는 것이 무서운가? 아니면은 거기 있던 사람을 마주친 게 무서운가? 웬만하면 후자일 것 같다만. 뭐 물론 그런 곳을 갈 일이 없겠다만.
하여튼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이 많지.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걸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이해한다. 뭐 아무튼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카페에다가 너희들 경험담을 한 번쯤은 올려달라는 이야기였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지. 추천을 할 거면 카페에다가 링크를 올려주는 것이 편하겠지 아무래도. 다음 주제는 없고 내가 곧 방종을 한다는 거다. 방송이 되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딱히 아무 생각 없이 킨 거였거든. 그래도 30분은 채워주고 가지. 그간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까? 카페에 올라온 꽃은 잘 봤다. 이쁘더군. 나는 꽃을 보는 것도 딱히 흥미가 없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도 흥미는 없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에 대해 알려주는 듯이 그런 경험담을 풀어주는 듯한 글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이것도 어떠한 정성이라고 볼 수 있겠지. 아무튼 고맙다. 내게 그런 걸 알려줘서. 나도 다음번에 언젠가 기회가 되어서 어디 아름다운 풍경 있는 곳에 간다면 한 번쯤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꽃사진을 찍는 사장님 아저씨 같겠더라. 그거 참. 오른쪽 발목을 치료받고 있는데 버스에서 내리다가 발목을 접질렀다고. 그거 참 유감이군. 허나 여긴 네 일기장이 아니다. 쾌차하거라. 다음부턴 너희 이야기는 조금 접어두도록 하고. 나이를 따지면 아저씨가 맞긴 하지. 빠르게 인정하도록 하마. 서른은 아저씨가 맞다. 25만 해도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근데 요즘은 개나 소나 아저씨라서 잘 모르겠군. 아저씨의 정의라. 군대 갔다 오면 아저씨. 그게 애초에 널리 알려진 아저씨 아닌가? 그래서 나는 나보고 아저씨라고 한다고 딱히 긁힌다거나 기분이 나쁘진 않는다.
그게 사실이니까. 굳이 그래야 하나? 수용의 단계도 아니라 그저 아무렇지 않을 뿐이다. 아저씨라고 부르던 말던. 그런 걸 가지고 민감하게 뭐라고 하는 게 좀 애 같지 않나? 어떻게든 나의 다른 반응을 보고 싶어도 긁으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포기하신 거 아닌가요?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고 해줄게. 왜냐면 너랑 더 이상 대화를 나누기 싫거든. 그 아저씨에 대한 논쟁을 계속 벌이는 것이 내 시간이 아깝기 때문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30살이면 아저씨가 맞아. 먹었다. 딱히 아저씨가 나쁜 뜻도 아니고 굳이 그걸 기분 나빠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한다. 오히려 조금 친근한 단어가 아닌가, 아저씨라는 단어는. 그러나 같은 동년배인 그런 여성에게 아줌마라고 부르면은 좀 기겁을 하는,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이 단어의 의미가 다른 것 같아. 남녀의 차이인 것 같다. 뭔가 아무래도 여성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아름답고 아름답게 보이고 싶고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아무래도 여자라면은 사랑스러워 보이고 싶다던가 귀여워 보이고 싶다던가 아름다워 보이고 싶다던가 그런 욕망이 자리하니까, 그래서 함부로 그런 말을 하진 않는다. 존중을 하는 것이. 그래서 말 자체를 안 건다. 호칭도 당신 하나다. 아무래도 남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단순하다라고 해야 하나.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런데 사실 가장 이해하지 못한,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생물체가 여성이란 생물체야. 그들은 곧잘 괜찮은 척 거짓말을 하거든. 그래서 어렵다. 너희가 좀 어려워. 대하는 게 조금 어렵다는 거지.
아,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은 것 같다 하나. 정확하게 이게 정확한 판정인 것 같아. 어려운 게 아니야. 귀찮은 거야. 이게 맞다. 왜냐하면은 이유를 말해주마. 자꾸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거든. 이것도 일종의 애정 표현인가? 이해를 못하겠군. 원래 대화란 게 그렇다. 이어나가기 어려운 법이지. 허나 억지로 이어나가는 것만큼 부자연스러운 것도 없지. 흐르는 대로 두는 거다. 굳이 억지로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할 말 없다고 하지도 않는다. 애초에 할 말이 없으면 방송을 키지도 않는다 하나. 5분도 아니라 그냥 키지 않는다. 잘못 알고 있군. 굳이 그런 말을 해서 너희들을 왜 실망시키지? 대놓고 면전 앞에 나 너랑 할 말이 없어 라고 하면은 듣는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겠어.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야. 말할 이유가 없는 거야. 내가 말이 없는 건 그렇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 그저 나는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게 편한데 그걸 너희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면 그것 또한 이제 어딘가 어긋난 거지.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귀찮다고 해서 기죽어가지고 억지로 이제 말수를 줄인다던가 그런 하나도 있을 텐데 벌써부터 보인다. 그냥 대충 살아라 하나. 현실에서 힘들면 됐지. 뭐로 방송에서까지 자진해서 힘들려고 하나. 내 비율을 맞추고 분위기를 맞추고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해. 물론 내가 어떤 반응할지는 몰라. 인내하고 감수해라. 선택지는 너희들에게 달렸다. 하고 싶은 말 사랑합니다, 사장님. 이유가 뭐지? 네가 날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10가지만 말해봐. 정말 궁금하거든. 어떻게 그렇게 남에게 바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 이유 없는 호의와 애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은 언제나 기브앤테이크로 살아가는 동물이야. 대해주는 만큼 대해주는 거지. 나는 딱히 말해주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헌신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결국 배신당하기 마련이지.
헌신은 결국 배신을 당하는 거다, 하나. 늘 생각해라. 네가 남자친구에게 헌신하고 있을 때 네 남자친구는 바람을 피고 있다.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 그거는 애초에 모성애잖냐. 가족은 애초에 인간관계에 성립되지 않는다. 가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말 안 해도 의지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지. 근데 사람은 달라. 그것도 사랑해줘. 네 말이 맞아. 좋은 딸 아들 낳아라. 좋은 엄마가 되겠군. 이래서 F들이란 말이 통하지가 않는다니까. 뭐 D랑은 말이 통한다. 딱히. 뭐 물론 네가 어디 다치고면 걱정은 하겠지. 하지만 굳이 너는 다친 걸 말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은 이야기하던 중에 갑자기 사장님 저 다쳤어요 라고 TMI를 늘어놓을 만한 하나는 굳이 여기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야. 말하다가 겸사겸사 나온다면 몰라도. 그래서 내가 네가 다친 걸 결국엔 모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이제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네가 다치면 걱정을 할까? 물론 그렇겠지. 하지만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다. 그런 현실이. 나는 아마 네가 다친 걸 영원히 모를 거야. 왜? 네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자, 봐라 하나. 내가 지금 개소리를 늘어놓는데도 너희들은 엄청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나뉜다. 첫 번째, 속으론 개소리라고 하겠다. 두 번째, 그냥 맞장구 치고 있다. 세 번째, 아무 생각이 없다. 너희들의 선택은 몇 번째지? 그래 보여. 참고로 여기서 첫 번째 선택지를 고른 녀석은 T다. 두 번째 선택지를 고른 녀석은 I와 F다. 세 번째를 고른 녀석들은 E로 시작한다. 잘 알겠나?
어떻게 알았냐고. 보인다. 너네는 뭐냐? 그걸 왜 묻지? 수능 시험 볼 때 문제지를 보고서 왜 이런 문제를 만들었나 라고 생각할 녀석이군. 자, 그리고 하나. 지금 채팅을 치면서 무섭다고 하는 녀석들. 너희들은 절대로 친한 친구가 보증을 선다고 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홈쇼핑 광고라던가 그런 건 절대로 보지도 듣지도 마라. 왜냐고? 내가 개소리를 한 번 더 했는데 진짜로 믿고 있거든. 똑똑한 녀석들은 여기서 채팅을 안 치고 있었다. 왜냐고?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저 그 녀석들의 유희에 너희는 노란한 거야. 채팅창을 보면서 저런 멍청이들. 원숭이.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거다. 이해했나? 자, 귀여운 날 봐라. 넌 정말 원숭이처럼 생겼구나, 하나. 귀엽다, 원숭이처럼. 눈치챘나? 내가 왜 이런 잡소리를 했는지. 이게 내가 너희들과 놀아주는 방식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굳이 나에게 무언가를 어떤 채팅을 칠지 고민을 한다던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른다던가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어차피 5분 정도 대화를 하다 보면 너희들이 이미 말려있어. 말빨이 아니다, 하나. 그저 10%의 진실 속에 90%의 거짓을 넣으면 진실처럼 보이는 법이야. 말린 오징어 먹고 싶네요. 아주 좋은 자세야. 넌 정말 짐승같이 살고 있어. 그렇게 편하게 하고 싶은 말 해도 된다 이거야. 이 짐승 같은 하나야. 본능에 충실한 것 나쁘지 않다고 본다. (10%의) 진실과 (90%의) 거짓은 사기꾼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긴 하다. 정확하다. 진사유가 자주 쓰는 수법이지.
사유님은 사기 안 치시던데요. 네 말이 맞아. 그리고 하나,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을 거야. 근데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자주 네 말이 맞다고 하면서 그 하나를 인정하곤 하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 정확하겐 너같이 멍청한 녀석이랑 더 이상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네 말이 맞다고 하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다. 너무 길어서 못 들었다고. 저 녀석은 굉장히 똑똑한 녀석이야. 왠지 아나 하나. 저 녀석이 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 벌써부터 나를 머리 아프게 하고 있거든. 예를 들어 그런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이게 뭐야? 나 지금 이해를 못했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한 반응이 나오지? ISTJ, ENTP, ENFP, INFJ, IS, FP, INFP. 질문이 뭐였죠? 진짜 못 들었어요. 아니야. 그건 말이다, 하나. 몰라도 돼. 내가 미안하다. 사과할게. 너무 어려운 말을 해서 미안해. 너에게 사과하마. 그럼. 자, 그럼. 잠깐만, 머리가 아파. 자, 다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지? 하나, 이번엔 네가 한번 정해보겠나?
5월 연휴에 뭐 하냐고. 네가 한번 추천해봐라. 우리가 뭐 할지. 잘 들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녀석이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왔어. 모히또바였나? 그건 나쁘지 않더군. 아무래도 날이 덥다 보니까 상큼한 아이스크림 같은 것이 좀 땡기긴 하더군. 귤이 좋냐, 오렌지가 좋냐, 둘 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아, 이런 내가 아이스크림이라는 단어를 괜히 얘기했군. 방종하겠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기운을 느껴서 말이야. 모를게요 채팅. 알았다. 우리 없었던 걸로 하자 하나. 하나, 나는 말이야 사실 너희들이 대체 내 방송을 왜 보는 건지 사실 궁금하다. 뭐 때문에 보는 거지? 가오충인 게 중2병 같아서 재밌어요. 그렇군. TV 라디오 너는 평소에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잘 알았다. 이해 아마 너희들에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 허나 많은 자들이 내게 말하곤 해. 지아나, 가오 좀 빼라.
난 내가 태어난 대로 사는 것뿐이다. 철저하게 살아온 방식을 바꾸라는 건 너무 오만하지 않나? 물론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개념일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있던 곳에선 내가 한없이 정상이었다. 꽤야 야국강식의 세계였으니까. 가보고 싶다고 넌 요괴한테 분명 잡아먹힐 거다. 힘이 없기 때문이야. 자신의 몸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영역이 될 수밖에 없지. 잡아먹힌다. 정말로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여기까지 묻도록 하지. 자신을 덕거이도 못하는 자쿠라고 자기 객관화는 잘 되어 있군. 허나 그런 거 못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더냐. 신체, 육체적인 강함 그런 것이 딱히 필요가 없는 세상이다. 만약 그것이 강하게 필요한 세상이었다면 나도 지금 방송을 할 게 아니라 단련을 하고 있었겠지. 근데 피클병을 못 따는 건 그럴 수 있지. 강한 악력이 없다면 따기 어렵지. 밀봉이 강하게 돼 있으니까. 아 그래. 어머니도 힘들어하셔. 원래 그래. 조금 너무했군. 파스타 소스랑 오이 피클이.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평범한 인간의 신체로 따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나도 만약에 평범한 신체의 일반인 수준이었다면 피클을 따느라고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끙끙댔을 거야 아마도. 그만큼 강한 녀석이라고 인정할 뿐이다 피클병이. 그렇지. 나에겐 안 어울리지만 너한텐 잘 어울리는 모습이지.
하나 그 방법이 옳다는 건 알고 있어. 그런데 여기까지. 더 이상은 조금 원초적인 그런 딥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멈추도록 하지. 아니, 힘센 사람한테 따줘라고 하면 되긴 하지만 그 힘센 사람이 주변에 없을 수도 있고 이웃집에 가서 따달라고 하는 것도 애매하고, 요즘 같은 단절적인 사회에서는 따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나의 판단이기 때문이야. 옆집 가가지고 갑자기 피클병 좀 따주십시오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겠나? 당근에 피클 하나 먹으려고 당근에 글을 올려서 사람을 불러서 피클병을 따게 한다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그게 있다. 2달 전이었나? 그 멍청한 녀석이 배고프다고 라면 끓이기 귀찮다고 당근마켓에다가 10,000원에 라면 끓이고 집 가실 분이라고 적어가지고 굉장히 어이가 없어서 바로 삭제했지. 너나 걔나 수준은 비슷한 것 같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겠다. 피클병이 잠겼는데 주변에 따줄 사람이 없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가성비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만약에 너였다면, 일단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전제하에 사실 정배는 경비실이긴 하지만 경비실이 없는 곳에 사는 수도 있으니까 그걸 배제하고 한다면, 내가 너라면 편의점에 가서 뭔가를 사면서 구매하고, 내가 이거를 일주일 전에 여기서 샀는데 병이 너무 안 따져가지고 혹시 따줄 수 있겠냐라고 이제 거짓말을 섞어서 따달라고 하는 게, 편의점 알바생에게 따달라고 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만. 사실 그렇게 할 것 같긴 했나요? 거짓말하지 마. 진짜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저 녀석이 당근마켓에다가 피클 뚜껑 따주실 분이라는 글을 올릴 생각을 안 했다. 거들지 마라. 너도 맞는다. 이 회초리가 두렵지 않은 거냐? 당근에 올리면 저만 추대고 좋잖아요. 혹시 말이야, 애니 같은 그런 그게 아니야. 하나,
너가 만약에 그 글을 올린다. 그러면은 만약에 메시지가 10개 왔다 쳐봐. 그중 9개가 뭐라고 왔을 것 같아? 여성분이신가요? 이렇게 보낸다. 그럼 그 중에 정사인이 과연 있을까? 이게 현실이야, 아나. 궁금하다면 한번 올려봐라. 내가 너를 위해 너희 집까지 가서 피클병을 열어달라고. 자연적인 만남이라는 건 애초에 이 세상에 없어진 지 오래됐다. 목적 그리고 욕망을 위한 만남만이 있을 뿐이지. 네가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그걸 감추고, 그게 바로 이 빌어먹고 더러운 세계다. 알겠느냐?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라. 남자든 여자든 항상 속에 무언가를 감추고 접근한다. 너에게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결국에는 그런 썩어 빠진 세상이기 때문이야. 뭐 호의라는 게 어느 정도 가지고 다가올 수는 있지. 그것이 진짜 좋은 호의인지 나쁜 호의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 사람이라는 건 평범하게 잘 대해준다고 해서 자신한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도끼병이 탑재된 것이 요즘의 세계다. 기브 앤 테이크, 대해주는 만큼 대해줘라. 아닌데 관심 있어 잘해준 건데. 넌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 잘 어울려.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잘해주는 건 괜찮다고. 그게 무슨 애교망측함. 미안한데 난 너의 호의에 보답할 자신이 없다. 적당히 대해줘라. 그 적당히 뭐지라.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려운 단어를 썼어.
풀어서 얘기한다라. 뭐든지 적당히. 이 말에 대해서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네가 예를 들어서 이 마트에 갔어. 이 마트에 갔는데 네가 필요한 것만 산 거야. 그럼 적당히 산 거지만, 너가 이제 이 다 먹지도 못할 거면서 이제 한우 소고기를 이제 한 3근 정도 샀어. 혼자 사는데. 그럼 이제 적당히 사지 못한 거야. 이 과소비를 한 거야. 그만큼 이제 아무튼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대해줄 때,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지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명함을 줄 수 있지. 근데 갑자기 이제 야 하지 말이소. 막 이러면서 이제 뭔 개소리를 한다던가. 사장은 마트에서 안 팔잖아요. 그래, 내가 마트에 없긴 하지. 자, 어디부터 설명해야 할까? 적당히 대한다라. 우리 사장님 갑자기 10년은 늙으신 것 같네. 파이팅입니다. 아, 1,000원 고맙다. 네, 맞는 말이긴 해요. 뭐든지 적당히가 어려운 거다. 넌 잘하고 있어. 적당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대로만 있어다오. 아주 잘하고 있어. 그대로만 잘하다오. 난 너의 그 모습이 좋다. 내가 이곳에서도 그렇고 내가 있던 세계에서도 그렇고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 대하기가 어려운 것, 그것은 바로 순수다. 이 순수한, 때묻지 않은 그런, 뭐 좋은 말로는 이제 때묻지 않고 순수한 아이, 이 다른 말로는 멍청하고 무지한 것 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난 이제 이렇게 순수하고 귀여운 건 아니지. 이 순수하고 이 때묻지 않은 것들을 대할 때마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 중에 너희가 과연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해. 내가 말한 너희들의 모습은 후자에 가까워. 하나 정도면 순수하고 귀엽죠? 징긋. 뭐 그런 편이지. 나 이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고 슬슬 삼록이 올 시간이군. 좋은 시간이었다 하나. 다음에 또 보도록 하지. 좋은 저녁 보내거라. 다음에 또 보도록 하지.